바로 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길 급경사를 어기적 기어 올라가서 마테오론 야경 구경하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황금호run인가 뭔가 구경하고 바로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서 생애 2번째로 해발 3000m 로또론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공중에서 고산증인지 멀미인지 나는 바람에 죽다가 살아나서 또 아침 배 터지게 처먹고 해발 3800m 마테오론 글라시아 파라다이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중간에서 내려서 마테오론 비가 트레일을 걷고 다시 곤돌라 타고 반대편 고르노그라트로 건너와서 잠시 가볍게 트레킹을 함으로 쉬어 15일간의 스위스 여행 중 12번째 마지막 트레킹을 마친 가장 길었던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스위스 인도 여행 이야기 번갈아 열심히 올리다가 좀 뜸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탱자가 4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외로 가장 늦게 시작하고 별 신경도 안 쓴 맛집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제일 먼저 도달해버리는 바람에 혹시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몇 개 연달아 맛집 이야기 만드느라 여행 이야기를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시간 4000시간을 채우지를 못하겠더군요. 막 포기하고 그냥 하던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이날은 탱자 생애 2번째로 패러글라이딩을 한 날입니다. 스위스에 가면 크게 2곳의 패러글라이딩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인트라켄이고 또 한 곳이 여기 체르마트입니다. 어느 곳이 더 좋으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비싼 데다가 패러글라이딩 자체도 또 비싸서 30만원이 넘는데도 인트라켄에서는 예약이 꽉 차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체르마트에 와서 하게 되었는데 2009년도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박사한과 터키 페티의 왈류 데니즈에서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해보고는 정말 재미있고 짜릿했지만 또 짧아서 아쉬움이 남아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패러글라이딩은 수십 번이라도 해봐야지 했는데 14년 만에야 이렇게 2번째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패러글라이딩인데 왜 이렇게 두려울까 생각을 해보니 못 알아듣는 영어로 자꾸만 내게 말을 걸던 기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를 태운 패러글라이더 마스터가 뒤에서 말을 거니 이거 뭐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그 트라우마가 14년 동안이나 잠재되어 있다가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체르마트에서 나를 태워준 사람은 쓸데없이 말도 많이 안 걸었고 정말 편하게 잘 해줘서 좋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뜰 때 절벽을 향해 마구 달려가야 하는데 겁이 나서 달리지 못하는 여자들은 옆에서 저렇게 당겨주는 것을 보니 시스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고프로 카메라로 알아서 사진과 동영상을 잘 찍어주니 내가 따로 카메라를 들고 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던 대로 거의 상공에 25분을 떠 있었습니다. 14년 전 왈류 데니즈 해변 상공에서는 공중에 떠 있나 싶더니 바로 깔아앉아 버려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 SNS 상에 여자들은 오래 태워주고 남자들은 금방 떨구어 준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남자들은 재미있다고 칭찬해주면 오래 태워준다고 해서 못하는 영어로 excellent, nice, very good을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태워주더군요. 그런데 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동이 온 것은 아닌데 이게 해발 3000m에서 떠오른 것이다 보니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멀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토할 것 같으니 빨리 내려가자고 하려니 비싼 돈 주고 타는데 본전 생각도 나고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아야지 하고 꾹 참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Are you want crazy or take easy?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구마구 흔들어서 죽여줄까 아니면 겁나면 그냥 바로 내려갈까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죠.
평생 이런 기회 언제 또 오겠나 싶어서 토할 값에 I want crazy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탱자 얼굴이 선블록을 많이 발라 하얗게 된 게 아니고 새하얗게 질린 것이고 겁나서 넋이 나간 게 아니라 멀미가 나서 토하기 일보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탱자 정말 토할 것 같았고 토할 각오를 하는 중에 착륙을 했고 토할 뻔했습니다. 그냥 확 토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국물만 뱉어내고 끈덕이는 다시 삼킬까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기적적으로 몸이 진정이 되었고 뒤에 착륙하는 최군까지 촬영하고 셀프까지 찍고 생애 두 번째 패러글라이딩 마치고 아침까지 잘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빈속이라 토할 게 없어서 안 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겨우 아침 10시이고 하루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드디어 11년 전 형님과 같이 탔던 마테오론 글라시아 파라다이스 올라가는 곤돌라를 이번에는 최군과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번 스위스 여행 중 한 번도 제대로 된 반영사진을 못 찍어서 오늘은 꼭 찍어야지 하고 11년 전의 기억을 살려서 중간에 트로케너스테그라는 곳에 잠시 내렸는데 이거 뭐 제대로 된 반영이 안 생겨서 돌아가려는데 저쪽 편에 조그만 연못이 또 하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조금 멀기도 하고 거울상도 없을 것 같고 해서 그냥 다시 곤돌라를 타고 이제 해발 3,800m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스위스 여행 와서 타본 곤돌라 구간 중 가장 높고 드라마틱한 구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년 만에 파라다이스 전망대에 다시 섰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어제 와본 곳을 오늘 또 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보다 11년 젊은 탱자가 큰맘 먹고 새 카메라를 사서 형님과 같이 왔던 곳을 11년이 지나 이제 11살이 된 같은 카메라를 들고 최군 등에 엎혀서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11년 전 창문에 붙어있던 독수리 스티커는 없어졌네요.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왜 지워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와서 이번 스위스 여행 12번째 트레킹이자 드디어 마지막 트레킹을 시작을 하는데요. 인포큐브라는 곳에서부터 슈가르츠 호수가 있는 곳까지 마테오른 빙하 트레일을 걷게 됩니다. 걷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압도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화로 치면 첫 장면부터가 압권입니다. 앞에 거대한 마테호른이 거인처럼 떡 버티고 있는데 이 산이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치 산 꼭대기만 잘라서 당겨놓은 것처럼 바로 눈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웅장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을 걷게 됩니다. 어제 순회가 오후 트레킹도 마테오론을 계속 보면서 트레킹을 하는데 거리감이 틀립니다. 순회가 트레킹은 건너편에 산이 있는 느낌이고 지금은 바로 눈앞에 손에 잡힐 듯이 마테오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길 역시 탱자가 걷고 싶은 아이디어란 길은 아니었습니다. 횃불처럼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는 마테오른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지만 걷고 있는 땅은 빙하가 쓸고 내려간 지역이라 그런지 풀 한 폭이 없이 삭막했고 군데군데 보이는 호수들도 그냥 공사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와 보이는 웅덩이 같은 느낌이었고 그렇게 운치있고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알프스가 이렇게 삭막한 곳도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마테오른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동을 하면서도 이 길이 초록색 숲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물웅덩이만 보였다 하면 그 앞에서 기어이 멋진 거울상을 한번 담아보겠다는 탱자의 눈물겨운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거울상은 어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데 삼각대 세워놓고 1시간만 기다리면 바람 멈추는 타이밍이 생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최군 쫓아가기 바빠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으아. 그렇게 거울놀이를 하면서 마테오른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기 언덕 위에 조그만 산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마테오른 정상 등정을 하기 위해 하루 전에 묵는다는 헤른니 산장이 바로 저곳이구나 싶었습니다. 탱자도 한때 열심히 다리 힘길러서 에베레스트 상업 등반도 한번 해보고 마테오른 정도는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마테오른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해도 힘드네요. 이제 눈앞에 삭막한 오르막길이 보이는데 드디어 마테오른에서 멀어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저 언덕을 넘으면 이 삭막한 길이 끝나고 양떼가 뛰어나는 푸른 초장이 펼쳐질까요? 이 길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지 친구 최군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한번 가볼까요? 이야, 이거 고개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삭막하고 아름다웠던 마테오른이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내가 꿈꾸던 알프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반대편에 고르노그라트 빙하가 보이고 그 위로 만년설을 뒤집쓴 설산이 내려다보고 있고 반대편 산자락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기찻길이 해발 3000m 고르노그라트 천문대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 아래를 내려다 보니 조그만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저기가 아마 슈가르츠제 호수이고 호텔과 곤돌라 하우스가 보이는데 아마 저기가 트레킹의 종착점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최군은 곤돌라 하우스에 도착해 있는 것 같아서 탱자도 서둘러 내려가는데 이 호수하고 호수 옆에 있는 저 오두막을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탱자가 오늘 오전에 올라오면서 잠시 내려서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 반대편 곤돌라 하우스에서 내려서 볼 때는 정말 작고 볼품없어 보이던 작은 연못이 마테오른 빙하 트레일을 건너서 내려오면서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로 보이네요. 다음에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대학 동기들이랑 스위스 여행 오면 여기서 내려서 슈가르츠제 호수 한 바퀴 돌고 옆에 호텔에서 차 한잔 하기만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트레킹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최군이 급하다며 곤돌라를 이리저리 갈아타더니 건너편 고르노그라트로 건너와서는 산악 열차를 타고
다시 해발 3000m 고르노그라트 천문대까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늘 트레킹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탱자도 이때 또 걸어야 할 게 남았나 하는 낭패감과 함께 이야, 그래도 고르노그라트 트레킹도 한번 해보겠네 하는 기대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때 찍은 셀카를 보니 거의 좀비 두 마리 같네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 시체 두고 인터뷰하는 사람 같습니다. 11년 전 형님 가족과 처음 고르노그라트 올라왔을 때 눈이 내려서 빙하도 마테오론도 못 보고 쇼핑만 하다가 내려가는데 이날 최군 덕분에 눈부신 빙하를 바라봄으로 쉬어 11년 맺힌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왔다고 해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1년 전 그 당시 다음에 여기 오면 저 뒤에 호텔에 꼭 한번 묵어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 소원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오게 될 것이라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요? 그나저나 저녁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테오론 파라다이스보다 고르노그라트가 인기가 없어진 것인지 쇼핑센터도 문을 닫았고 이곳은 대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고르노그라트에서 로텐보덴 역으로 내려와 리펠베르크까지 건너 1시간가량의 완만하고도 평온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로텐보덴에서 한 10분 정도 걷자 다시 마테오론 반영사진을 찍는 곳으로 유명하다는 리펠제라는 호수가 보였는데 이미 저녁시간이라 햇살도 너무 기울었고 바람도 불어서 역시 반영사진은 어림도 없었고 이것도 오전에 와야 햇빛 방향도 받고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언덕을 하나 넘자 시야가 확 트이면서 정말 눈이 시원해지는 초록빛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때는 정말 온 세상이 내 것 같았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어디선가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닐 것 같았습니다. 11년 전 여기에 왔을 때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곳을 한번 걸어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11년 만에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항상 이런 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죠. 저 멀리 리펠베르크 역이 보이는데 이야, 이제 더 이상 안 걸어도 된다라는 기쁨과 함께 아이고 이제 여행이 끝난 건가 하는 아쉬움의 감정이 역시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웃자겠습니까? 여행도 끝이 나고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이라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쉬워 말아야 되겠지요. 이제 탱자의 트레킹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요 뒤에는 탱자가 고르노그라트 산악열차 타고 오르내리는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멍TV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과 함께 저랑 기차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Baby, you
Dear passengers, we will be arriving at the Gornagrat in just a few minutes. Please have your tickets ready for the electronic turnstile. The Gornagrat Railway wishes you a pleasant stay.
이게 앞쪽이라서 휘어지는 것도 잘 안 보이겠다. 이게 뒤에서 휘어지는 걸 찍어야 되는데. 아, 그래. 뒤에가 오히려 많이 휘어지구나. 그런 칸이 있거든요. 뒤에가 멋지네요. 또가 뭐. 네, 잠깐만요. 요거 하나 찍고. 아, 네. 이건 또 시간이 많네. 6시 8분인가 28분 30분. 내려가야 돼.